최근 핀란드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중국 기업들과 손절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곳이죠. 중국산 물건은 취급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핀란드 국민들이 중국 오성홍기를 불태우면서 강경한 불매운동까지 나섰다고 하는데요. 동토의 땅 핀란드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일까요?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핀란드의 결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일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우크라이나 전 세계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나눈 대화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마크롱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를 핀란드화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한 곳이죠. 뜬금없이 등장한 핀란드화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보였는데요. 핀란드화란 국제정치학 용어에 등장하는 단어로 약소국이 자국의 주권을 보장받는 대신 인접한 강대국의 외교정책에 반대하지 않는 외교 안보 노선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핀란드가 펼치고 있는 외교정책을 본받아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협조에 생존을 보장받고 자국 생존을 도모하라는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이죠. 일찍부터 현실을 깨달은 핀란드는 생존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을 약속자국의 독립을 보장받는 대신 외교적으로 러시아와 협조했습니다. 혹독한 환경의 핀란드는 강대국 러시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핀란드는 한때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기업인 노키아가 있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잘 나갔었는데요. 핀란드 국민을 노키아 하나가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투자와 경영 전략 실패로 결국 노키아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밀려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휴대전화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에 팔아넘기며 생존을 위해 체질 개선에 들어갔죠. 노키아는 처음부터 제지회사로 시작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업이 잘 되면서 기존 제지산업을 정리 IT 회사로 변모해 성장을 거듭했던 곳인데요. 과거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노키아는 휴대전화 사업을 정리하고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는 네트워크 장비 분야에 올인하게 됩니다. 노키아는 프랑스 통신장비 업체인 알카텔로스를 인수 세계 네트워크 장비 업계 1위에 오르며 내부 체질 개선을 완료했죠. 핀란드도 노키아에 의존하던 경제를 체질 개선을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대기업들과 공존할 수 있게 환경을 마련 게임 업계에 핀란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잘할 수 있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앵그리버드로 대변되는 로비호부터 클래시 오브 클랜으로 유명한 슈퍼셀 역시 핀란드에서 탄생할 수 있었죠. 실패를 겪은 이들 핀란드인들은 과거의 영광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의 발전을 지켜보는 중국은 유럽 시장 진출에 있어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핀란드의 모습에 주목. 핀란드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정상회담을 가지며 차이나 머니를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울 이린이 수도 핀란드 대통령을 만나 중국 주도의 1대1로 협력을 위해 핀란드가 도와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중국은 핀란드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할 것이며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 사이에 협조 발표가 나오자마자 중국 기업들이 핀란드에 엄청난 투자를 약속하며 핀란드를 향해 구애의 공세에 나섰죠. 안티하오 핀란드의 청적인 따르면 중국의 투자금은 1억 달러를 넘었으며 한 내주재고만 해도 69억 유로에 달할 정도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핀란드의 게임 산업을 이끌고 있는 슈퍼셀의 중국 기업 텐센트가 인수하면서 엄청난 돈을 핀란드에 쏟아부었습니다. 게다가 핀란드 정부에서 차기 미래 사업의 중요 분야라고 생각하는 배터리 산업 부문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협력을 약속해 핀란드와 중국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듯 보였죠. 핀란드는 주요 광물은 물론이고 연구 및 생산에 있어서 배터리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육성 및 발전하는 데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글로벌 파트너십 유치 프로그램 배터리 포럼 핀란드 계획을 꺼내며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핀란드 입장에서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 CJ 계열 기업의 협력이 절실했던 상황이었죠. 중국 ATL은 중국 공산당의 협조를 받아 성장할 수 있었던 기업으로 리튬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과 일본 등 유수의 배터리 개발사들을 제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돈과 기술 덕분이었죠. 핀란드 역시 배터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ATL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CTL은 핀란드의 도움을 주길 거부하면서 손을 구웠죠. 당황한 핀란드 정부는 중국 정부에 호소하며 지원을 요청했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핀란드 정부의 확실한 대답을 거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알고 보니 핀란드에서 추진된 법안 때문이었는데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견제할 수 있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중국에서 태도를 바꾸며 핀란드와의 협력을 거부한 것이죠.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장비는 도청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유럽 각국은 중국 장비 퇴출에 협조했습니다. 핀란드 역시 이 흐름에 동참해 자국 안보에 위험을 미치는 중국 장비에 대한 견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죠. 화웨이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일방적인 중국의 태도에 핀란드 정부는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실패해도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핀란드답게 중국 대신 다른 국가에게서 성공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동토의 땅인 핀란드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강추위에도 방전되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기존 리튬 배터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설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스타트업이 이 문제를 해결한 곳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핀란드 관계자들은 스타트업을 찾아 제품을 테스트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 기적을 본 곳입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충전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충전 시간이 짧아지고 배터리 수명도 긴 제품이 그들 눈앞에 있었죠. 기존 배터리보다 훨씬 잘 버티면서 성능이 좋은 것에 반한 핀란드는 즉시 한국 중소기업과 계약을 맺어야 핀란드에 배치될 노면전차 개발 사업에 한국산 배터리를 투입, 전 지역에 걸쳐 한국산 배터리를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 그린노즈가 만든 리튬 티탄 산화물 배터리는 그린란드뿐만 아니라 북유럽 국가들의 마음을 빼앗아죠. 그린너즈는 최근 핀란드에 현지 법인을 세우기로 결정하며 핀란드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죠. 그린전지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북유럽 국가들 외에도 미국 유명 전기차 기업들과 협력을 약속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대항마라 불리는 리비아 안보 협력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그린오지에서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ATL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에 반한 핀란드는 중국과의 협력을 끊고 한국과 손을 잡기 위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배터리 산업에 전력 투구를 결정한 핀란드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에서 대박의 기회를 포착한 곳입니다. 최근 중국을 향한 각국의 규제가 심해지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향한 규제의 칼을 빼내면서 중국과 협력했던 국가들이 중국과 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CATL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BMW 역시 CT의 배터리 사용을 포기하고 EV를 배터리 공급사로 선정해 규제 회피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핀란드 역시 처음에 약속했던 협력을 거절했던 중국에 더는 미련을 가지지 않고 새 협력 파트너인 한국에 집중하고 있죠. 중국은 자신에게 매달린 줄 알았던 핀란드가 한국에게 전념하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아이더나하가 중국 기업을 핀란드에서 다 쫓아내겠다고 말하며 국제사회에 중국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약속, 중국과의 선전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첨단 제품만이 아니라 전 제품에 걸쳐 중국 제품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한 상황. 국제관계에서 영어는 아군과 적도 없다고는 하지만 매몰차게 도움을 거절했던 중국의 뻔뻔한 태도를 참고 넘어갈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중국에게 당한 핀란드는 빠르게 중국 규제에 동참했죠. 유럽의 일원으로서 중국 제재에 앞장서겠다고 나서는 핀란드는 중국 비스코스 레이온 섬유의 주원료인 수용성 펄프 수출을 중단, 펄프 사업의 재편이라는 명분을 들며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인조 비단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비스코스 레인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섬유로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이 섬유를 만들 때 필수적인 수용성 펄프는 핀란드에서 대부분 생산됐는데 만일 펄프 수출이 막힌다면 중국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핀란드 덕분에 한국은 북유럽 시장을 넘어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과 핀란드 사이의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